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북한이 요즘처럼 핵을 개발해 가지고 미국을 꼼짝 못하게 만든 상태에서 대한민국한테 협박을 해 가지고 그냥 공산화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이라는 그럴듯한, 요즘 대한민국이 참 난리도 아니죠. 금방 지금 평화가 오고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세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거의 동시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그리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 우산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있는 전략적 자산, 그 미국이 배치한 전략적 자산을 다 뜯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적화가 되는 거죠. 적화가 됩니다. 그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인들, 옳은 소리를 해야 될 그 지식인들, 이 보수 우파가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암살을 한다든가, 요인을 암살한다든가, 또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이나 또는 언론인을 탄압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종북 세력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 6.25를 전후했던 그 박헌영의 그 남노당과 같이 그런 종북 세력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종북혁명이. 그 종북혁명이 일어나면서 김정은이가 남침을 해온다. 이럴 경우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무슨 그야말로 색깔론이냐, 아니면 안보팔이냐 말이죠.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런 인간들이나 저희들이나 걱정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면 또 그들 역시 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안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공산화가 되면은 서로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 것만은 분명히 알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한겨레 신문의 그 인터넷판에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문재인 씨가 내일 판문점 정상회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 DMZ에서 그 GP라는 GP, 그러니까 최전선 경계 초소죠. 경계 초소 또는 소초라고도 합니다만, 그 GP, 가드 포스트라는 거, 이 비무장지대 최전방 감시 초소를 없애자,
그런데 보수 우파가 반발할지 모르니까 단계적이라는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명실상부하게 비무장지대 안에서 모든 그 병력과 무기를 철수시키자. 그래서 맨손으로 서로 쳐다보게 하자. 남북한 병사들이. 이런 제안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건 한겨레는 요즘요,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정통한 언론사입니다. 한겨레를 보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한겨레 신문 무슨 영업사원이라서 그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아주 정통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이 DMZ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하는 이 과거 38선을 이 대체한 그 휴전선이라는 게 있죠. 그 휴전선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군사 분계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MDL이라는 거. Military Demarcation Line. 이 군사 분계선, 이 남북한의 이 군사력이 미칠 수 있는 그 경계선, Military Demarcation Line. 그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2km를 정해서 그 안을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DMZ라고 하자. 이렇게 1953년 7월 27일 청전협정에서 이게 이제 그어진 거죠. 남북으로 2km씩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km씩 비무장지대로 하자. 그런데 거기에 그러기 위해서 그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데에 최전방 감시 초소 GP라는 걸 만들었고 그 2km 선을 따라 가지고 철책선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철책선에 GOP라는 거. GOP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 제너럴 아웃포스트라 해가지고 철책 경계 부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쳐다보면은 GOP가 있겠죠. 그 철책 경계 부대가. 그리고 거기에 철책선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면 GP, 최전방 경계 초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김정은이를 문재인 씨가 만나가지고 그 GP를 뜯어버리고 철책도 뜯어버리는 그러한 단계적 완벽한 비무장화를 이루자는 거죠. 저는 이 보도를 접하면서 참 문재인 씨의 마각이 그야말로 마각이 드러났구나. 마각이 드러났구나. 참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라는 생각에서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재인 씨가 지금 과거 천안함 때에 뭐라고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이 강경 정책 때문에 이런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다고 비난을 했냐면 2007년에 노무현이가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은과 맺은 서해 그 협력 특별지대라는 게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북방 한계선 그 NLL을 없애버리고 공동 어로수역 평화지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북한 선박이 이쪽 인천까지 완전히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남한 어선도
북한에 가서 마음대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자. 이런 합의를 했는데 그러한 서해 협력 특별 지대를 만들자는 그 약속을 이명박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이 나는 것이다. 폭침이라도 하지 않고 폭침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이명박 정권을 비난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는 민간인 선박, 민간인 어선이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북한은 지금 민간이, 북한 주민이 우리처럼 지금 서해안에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배 타고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선박이 없습니다. 있어봤자 목선인 거예요. 목선. 다 떨어진 목선. 그 목선을 타고 고기를 잡는다고 하다가 또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려보내고 하는 게 지금 북한 어업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업은 북한 인민군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부대에 자업자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무슨 이 군 부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지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고기 잡아서 자기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 노무현도 뭐였다고 또 아니고 지금 문재인 씨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북한 어선이라는 건 그것은 북한 인민군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해 앞바다, 인천 앞바다까지 기가 막히게 서해 협력 특별지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 공동 어로 구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동 어로 구역을.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됐잖아요. 근데 평창 올림픽 이후에 제가 한번 칼럼을 썼습니다만 지금 서해안 지대에 고기 잡는 그 배, 그 어선에 한반도기 지금 꼽고서 지금 설쳐되고 있는 완전 무슨 서해 평화니 공동 어민이 남북한 어민 간에 무슨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둥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일단의 해괴한 떨거지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배에다가 한반도기를 꼽고 다니는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솔직한 말씀으로 윤창중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해가지고 그 기사를 제가 참 여러분에게 알린 거 아니겠습니까? 서해안에 지금 이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기를 꼽고서 저 휘날리면서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그런 어부들이, 그건 어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어부가 그런 어부라는 그 가면을 쓴 그건 그야말로 해괴한 집단이죠. 해괴한 떼거리들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문재인의 구상이라면 서해 협력지대, 공동 어로구역, 평화협력지대라는 그걸 만들어 가지고 NLL을 없애버리죠. NLL을. 그 다음에 이번에 그 NLL을 없애자고 한 것은 2007년입니다. 노무현과 김정일이가 합의한 거고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서 뭘 지금 논의하겠다는 거냐면 비무장지대의 그 GP 최전방 경계 초소 그 무기 들고서 지키고 있는 그야말로 살벌하게 지키고 있는 그 GP를 철수하자. 다 철거해버리자. 그래가지고 DMZ 그 양쪽 2km, 그러니까 4km죠. 4km에 걸치는 365마일 그 지역 전체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제안을 하고 논의하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건 이미 논의가 아니라 이미 상당히 아마 합의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겨레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수 우파의 여론을 한번 띄워보는 거죠. 에드벌레를 띄워보는 거예요, 지금.
야,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육로까지 열린다. 육로까지. 이쪽 NLL 서해 북방 한계선 없어지죠. 그래서 북한군 굳이 말하면 해군이죠. 그 해군, 그러니까 북한 어선을 또는 북한 선박을 위장한 그 북한군이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인천은 어디냐? 바로 서해 5도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기 휘날리면서 고기 잡겠다 하는 그런 서해 5도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이잖아, 인천공항. 영종도가 있잖아, 영종도. 그 다음에 서해가 열리고 완전히 DMZ까지 열리게 되면 뭐냐? 그게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거죠. 그냥 밀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밀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밀고 내려오면은 공산화가 될 수 있느냐? 이 소위 말하는 DMZ를 명실상부하게 비무장화, 모든 무기와 병력을 다 철수하고 맨손으로 서 있게 한다. 이런 명분으로 이걸 비무장화했을 때 왜 공산화가 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말이죠. 북한은 설령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그 DMZ를 비무장화하자고 합의한다 해도 첫째는 진정으로 그 비무장화할 그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 남쪽이 비무장화가 되면 그 길을 따라서 그냥 남침하면은 공산화가 되는데 그걸 북한이, 김정은이가 왜 그걸 비무장화를 하겠어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지금 북한 핵을 김정은이가 폐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제가 그토록 역설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정신이 있거나 제대로 그야말로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100%가, 보수 우파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단 1%도 없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핵 폐기를 할 것 같은 그러한 사기극, 대사기극, 기만극을 펼칠 것이다.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DMZ를 완전히 비무장화한다? 그걸 누가 믿냐, 그걸 그럴 것이라고 믿고 문재인이가 한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어떻게 하면 북한을 이롭게 해주느냐 하는 그러한 정신, 그러한 스피리트가 DNA처럼 박혀있는 겁니다. 참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대한민국을 공산화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한 방법은.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은 설령 DMZ를 비무장화 할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무기를 갖다가 배치를 했는데 그걸 뜯어내려면 엄청난 천문학적인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럴 수 있는 비용도 없고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 대결을 위해서 그 DMZ 안에다가 설치한 모든 엄청난 무기들, 지뢰뿐만 아니죠. 그 무기들을 철수하려면 그 엄청난 비용과 장비와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군은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합의를 한다 이거죠. 앞으로 2년 안에 이걸 뜯어내자.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뜯어내겠죠. 우리는 뜯어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사 분계선에서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또 무슨 쇼를 또 할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뜯어졌는지 사찰하자. 북한은 안 하는 거죠. 자,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합의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하려고 하느냐. 문재인 생각은 어떻게 하면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느냐. 임동원이가 말한 것처럼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에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핵 개발을 한다는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개소리가 지금 좌파 정권의 그 머릿속에는 어떤 진리처럼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군축을 하자. 군축을 하게 되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두 번째, DMZ를 완전히 비무장화할 경우에, 그러니까 북한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한민국 쪽 2km만 무장화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북한 탈북 주민들의 거대한 엑소더스, 대량 탈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100%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은 북한 주민의 탈북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출입했을 때에 소위 말하는 벌목공들의 탈북 사태가 막 벌어졌어요. 러시아로 일하러 갔던 그 외화벌이 나갔던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서 탈북했을 때에 대한민국이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주장했던 제가 언론인입니다. 근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어요. 왜 소극적이었냐면은 만약에 이 탈북 주민을 받아들였을 때에 북한에서 그야말로 대량 탈북 사태, 엑소더스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 정책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해보니까 만약에 이것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경우에 엄청난 난민 사태가 옵니다. 그 중에서도 휴전선, DMZ를 통해서 넘어올 수 있는, 탈북할 수 있는 그 주민이 한 번에 몇만 명이 될지, 몇십만 명이 될지 엄청난 도미노, 탈북 엑소더스가 벌어질 수 있다는 그 연구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극비리에. 그래서 YS가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만약에 DMZ를 그렇게 비무장화했을 경우에 그건 북한 병사를 포함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그냥 걸어 내려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대한 혼란 속에 빠진다. 이건 절대로 탈북 주민들을 거부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몇십만 명이 그냥 엄청나게 내려올 때 그들을 어떻게 수용하냐. 문재인 씨를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얄팍한 민족 감정, 평화, 전쟁 없는 평화 이러면서 국민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과연 문재인 씨가 이런 생각을 입체적으로 하고서 이 제안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뼛속 깊이 진북적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건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두 가지 다 알아고 봐요. 저는 뼛속 깊이 북한 문제만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 북한을 이롭게 해줘야 되느냐는 그런 DNA가 아주 내장돼 있다. 내장. 머릿속에 내장돼 있다 이거죠. 또 하나는 아주 입체적인 연구가 안 돼 있다 이거죠. 그야말로 막연한 대북 환상주의자들, 감상주의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한 것처럼 또 폐기 안 해도 좋다. 이미 평화가 온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KBS, MBC, SBS 공중파는 밤이면 밤마다 지금 평화가 오고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에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해외 외신들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기자들이 3,0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3,000명이 뿜어내는 엄청난 보도로 대한민국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건국 이후 가장 큰 이 경랑 속에 빠져들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보고 저항할 것은 저항하고 들고 일어날 것은 들고 일어난다면 우리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북 무슨 판문점 회담에 관계된 그 엄청난 기만, 선전선동이 참 홍수처럼 넘쳐나더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이걸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 하면서 내일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한번 지켜보죠. 또 뵙겠습니다.